그 개발자 장비로서의 위상입니다. 위상. 위상은 이제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토폴로지 같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호스트와 타깃이 있습니다. 이 임베디드 또는 그 스마트 장치 같은 개발 환경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이 전통적인 건데요.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 상에서도 HDMI 케이블 연결하고 키보드 USB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USB로 연결하면 그냥 컴퓨터처럼 그 안에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SD카드라든지 램이라든지 그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개발 환경을 다 설치하기엔 되게 불편하지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되게 이제 그런 환경들이 풍부합니다. 예, 아주 풍부한 환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라즈베리 파이 상에서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그 필드에 가게 되면 최소한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최소한의 하드웨어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야지 원가를 낮출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간단한 동작을 위해서 어려운 컴퓨터, 아주 고성능 컴퓨터를 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베디드나 스마트 장치들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작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개발 환경을 다 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호스트가 있습니다. 호스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컴퓨터입니다. 데스크탑 컴퓨터. 그래서 얘를 호스트,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스트.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개발 환경이 있습니다. 디벨로먼트 인바이러먼트가 다 여기 있습니다. 개발 환경이 뭐 컴파일러라든지 디버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툴들이 그런 걸 툴이라고 하죠. 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툴은 뭐 목적을 이뤄내기 위한 어떤 툴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목수한테 망치랑 대패가 중요하듯이 그 툴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목수가 잘 들지 않는 대패와 그리고 이상한 모양의 망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작업은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됩니다. 툴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보다. 그 목수한테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발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타겟은 그 라즈베리 파이를 얘기합니다. 개발 목적물입니다. 타겟은. 결국은 뭘 개발합니까? 호스트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 할 거면 이 수업이랑 좀 다른 수업이 되겠죠. 우리는 타겟인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그죠? B네요. 그죠? B 플러스.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뭔가를 수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게 타겟입니다. 타겟.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물입니다. 목적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주로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보통은 컴파일까지 여기서 다 하고 다 한 다음에 다운로드만 이쪽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임베디드나 또는 스마트 장치의 개발 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즈베리 파이 환경이 타겟의 환경이 지금 우리가 되게 풍부하다 그랬죠. 리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개발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현실적인 건 아닙니다. 실제 필드에 나가면 이제 그렇게 하진 않는데 우리는 요 라즈베리 파이의 기능을 가지고 IO 실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개발에 요 IO에 대한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개발들을 요 안에서 합니다. 안에서 그런 환경들이 이제 돼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가져가는 이제 툴들은 요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로그인 한다든지 여기에 뭔가 큰 거를 다운로드 한다든지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주로 이 호스트, 디벨로먼트, 인바이러먼트, 개발 환경에서 이제 호스트 개발 환경에서 이제 대부분의 일들을 합니다. 실제로 키워딩도 여기서 할 거고요. 근데 실제 수행은 여기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해서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호스트와 타깃의 구성 이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입문자죠. 입문자, 엔트리 레벨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호스트로 이제 윈도우즈 10을 이제 권장하고 여기서 이제 교육용 셋을 그렇게 만든 거죠. 다행히 이제 우리 컴퓨터는 다 윈도우 10으로 다 이제 리프레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는 호스트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라즈베리 파이는 옵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컴퓨팅 파워가 이제 좋기 때문에 여기서도 개발이 가능하다. 아두이노는 어때요? 8비트 컴퓨터죠. 8비트 컴퓨터입니다. 8비트 CPU를 가진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개발이 안 되고 수행만 되게 하고 실제 개발은 이제 호스트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결하는 방법, 요거 있죠, 요거. 연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종류를 한번 설명해 보면, 고전적인 방법들을 제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기록된 걸 이제 말씀드리는데, 시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리얼. 그 다음에 JTAG이라는 게 있고요. USB가 있습니다. USB. 그리고 이더넷입니다. 가장 발전된 모델입니다. 요게 이제 가장 발전된 모델이고, 예전에는 이 시리얼을 사용했습니다. 시리얼.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 부분은 여러분이 웹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S232C 케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C입니다. 여기 C점. 케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1번, 2번, 5번 이 핀. 요걸 가지고 이제 통신을 합니다. 1번, 2번, 5번. 5번은 이제 파워라인입니다. 파워라인. 아니죠.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 그리고 1번, 2번은 TX, RX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투와이어 커뮤니케이션. 투와이어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얼은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 근데 투와이어니까 굉장히 느리겠죠. 이제 그렇게 하고, 요거는 JTAG은 조인트 테스트 액세스 그룹이라 그래서 그 CPU를 테스트를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합니다. CPU 테스트를 CPU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이제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테스트를 하는데,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CPU 칩입니다. 그럼 이 안에 아주 복잡한 로직들이 이제 숨어 있을 겁니다. CPU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코어 모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하드웨어 ASIC 하는 사람들이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ASIC은 이제 나중에 또 이해하는 그런 용어를 이해할 틈이 있을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레지스터 셋을 마련했습니다. 레지스터 셋을 이렇게 양쪽에다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여기서 어떤 비트 시퀀스를 줘 가지고 CPU를 돌린 다음에 이쪽 출력으로 비트 시퀀스를 저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다는 입력 시퀀스를 주고 여기다는 출력할 수 있는 시퀀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이쪽에다가 한 비트씩 넣어가지고 CPU를 돌린 다음에 출력시킨 다음에 이거를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입력한 거에 비해서 어떤 출력이 나왔는가를 보고 이 코어가 그런 걸 보고 이 코어가 제대로 수행됐는지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이 모든 로직 간에다가 이런 테스트 장비를 넣으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렇게 끝자락에다가 레지스터를 둬가지고 이 CPU를 테스트합니다. 어디다가 넣냐면 이 끝자락에 넣거든요. 끝자락에 바운데리에다가. 그죠? 바운데리에다 넣습니다. 바운데리 끝자락에다가 가장자리에다가. 그래서 이걸 바운데리 스캔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바운데리 스캔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데리 스캔이라고 스캔을 사용해서도 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는데 시리얼 뿐만 아니고 JTAG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조인트 테스트 액세스 그룹, 테스트죠, 테스트. CPU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액세스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IEEE 1149라는 그런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스킨 방법을 통해서 CPU를 테스트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럼 요걸 통해서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채널을 통해서도. 그래서 CPU 옆에는 5개의 핀이 나와 있습니다. 5개의 핀이. 그게 이제 JTAG 포트 선입니다. 시리얼은 구성하는데 정말 쌉니다. 몇십 원, 몇백 원 합니다. 이 칩 값이. 근데 이 JTAG은 그 인터페이스를 구하는 것 자체가 CPU랑 통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고가입니다. 고가. 싼 게 1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개발할 때쯤에 벌써 개발할 때니까 뭐 10년, 15년 그때쯤 됐을 때도 한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 가격이. 근데 지금 많이 내려가지고 대중화됐죠. 그래서 가장 값비싼 방법이고 가장 고난도 스케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USB 방법이 있는데, USB 방법으로 이제 다운로드를 할 때는 USB를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벌크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벌크 모드. 벌크 모드로 해서 이 장비를 하드디스크로 보이게 합니다. 이 타겟을 하드디스크로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요 호스트 쪽에서 요 위쪽 설명합니다. 호스트 쪽에서 이쪽으로 USB로 얘는 이제 USB 장치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벌크 모드를 통해서 하드디스크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USB 스틱으로 보이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뭘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USB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이건 아주 나중에 나온 방법입니다. USB 자체가 탄생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분 세대에서는 USB가 되게 처음부터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이더넷 방법이 있고, 이더넷은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여기 지금 있는 게 이제 10 베이스 T나 100 베이스 T잖아요. 이것도 참 옛날 칩입니다. 옛날 칩인데, 이 이더넷 802.12를 통해서도 통신을 할 수가 있는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더넷 선 있죠. 이더넷 선. 안을 이렇게 열어보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8개 라인이 있고요. 1번, 2번, 3번, 6번. 이게 2개가 RX, 2개가 TX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리얼에서는 RX가 하나, TX가 하나였죠. 근데 이 이더넷에서는 RX가 2개, TX가 2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배 빠를까요?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실리콘 자체가 좀 다르게 구성된 부분도 있거든요. 실리콘이라는 게 칩이에요, 칩. 이더넷 칩, 802.3 칩. 이더넷 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랜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두 장치가. 그러면 요 장치 간에 연결해주는 이 칩이 요 안에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착하는 신호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들이 다른데, 이더넷 칩은 이런 시리얼 칩보다는 굉장히 이제 비싸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더넷 칩보다는 USB가 더 비싸게 되어 있고요. JTAG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싼 겁니다. 이런 순서로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호스트와 이 타겟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 주고받을 수가 있다. 요거 정도는 아주 기본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PI, 그죠. 라즈베리 파이 3 버전. 그리고 타입이 B. 이건 보드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A 타입, B 타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B 타입은 특수한 형태로 돼 있어요. 서로 다른 형태인데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그래서 꼭 B 타입, 우리 이제 B 타입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전이고요. 우리도 요거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게 됩니다. 리눅스로 운영되는 타깃은 이더넷을 연결을 권장한다. 가격대 성능비가 이게 가장 좋습니다. 이건 시리얼은 굉장히 싼데 너무 느리고요. 그리고 USB나 JTAG, JTAG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프로페셔널 버전입니다. 그리고 US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넷이 이제 가격대 성능비가 가장 좋고요. 크로스 케이블을 했을 때는 100메가까지 나온다니까 이게 참아줄만 합니다. 거의 100메가 이상을 전송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JTAG이 왜 이렇게 비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 JTAG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 CPU를 그 명령어 하나당 스탑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소스 레벨에서 소스입니다. 이게 소스고요. 이게 이제 기계어로 되면 하나가 한 3개 정도씩 3개 명령 정도로 이제 더 익스펜션 또 확장이 되겠죠. 또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PU에서 돌아가겠죠. 근데 요 명령 하나당 이 명령 하나하나당 이게 기계어죠. 명령 하나하나 수행될 때마다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JTAG은.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소스 레벨 디버깅을 하는데 소스 레벨에서 보고 수행시키고 디버깅을 하는데 요 사이사이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둬가지고 여태까지 여기까지 수행했던 것들의 상태를 멈추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하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어를 한 줄 한 줄 명령을 수행한 다음에 어떤 순간에 세운 다음에 기계의 상태를 볼 수가 있다. 기계의 상태를 볼 수가 있다. 거의 모든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인터럽트 에러까지도 이제 잡아낼 수가 있고 갑자기 뜨는 그런 노이즈 같은 것들까지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를 아주 미세한 에러까지 잡아낼 때는 JTAG이 프로페셔널 버전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 환경에서는 JTAG을 많이 또 사용합니다. 사용법이 어려운 건 아닌데 장비가 파워풀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다는 리눅스 기반의 암용 IoT 엣지 디바이스 운영에 최적이다.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이제 최적을 만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암용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딱히 요게 이제 암용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소다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 암용은 우리 그 라즈베리파이 CPU가 코어가 암코어입니다. ARM Advanced Risk Machine입니다. Advanced Risk Machine. 리스크 머신이 뭐냐면 R이 리스크 머신인데요. Reduced Instruction Set 컴퓨터라는 뜻의 R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여태까지 써오신 그 인텔의 집에 있는 데스크탑은요. 시스크 모델입니다. Complex Instruction Set 컴퓨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CPU의 그 소프트웨어 기능을 하드웨어로 많이 구현해 놓은 게 이제 시스크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거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 그걸 하나의 명령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CPU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리스크는 뭐냐면 Reduced Instruction Set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뭔가 감소된 형태거든요. Reduce가. 그래서 얘는 이 리스크는요. 그 소프트웨어에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하드웨어가 동작하기 편한 형태. 그렇죠. 그러니까 꼭 얘가 더 이제 CPU 소프트웨어 디펜던트 하고요. 얘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성능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하나 성능이 굉장히 빠르게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크하고 리스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리스크 계열 컴퓨터는 우리 스마트폰이 이제 퀄컴 칩을 채용하면서 암코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리스크 칩이고요. 그리고 우리 데스크탑이나 슈퍼컴퓨터 그쪽 레벨들은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셋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텔 칩이나 AMD 칩을 사용하고 있죠. 요즘 뭐 이쪽 인텔이고 뭐 AMD 있죠. 공정 기술에서 지금 AMD가 이제 따라잡았죠, 인텔을. 그죠? 근데도 인텔을 많이 사는 이유는 뭐냐면 인텔의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고요. AMD가 이렇게 발전해서 그래서 약간 추월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속도를 보면 요 이후에는 AMD가 앞서 있을지라도 성능에는 거의 영향을 안 주는 이제 그런 진보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진보는 그런 진보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속도에 있어서의 그 성능에 대한 진보는 여기서 끝났거든요. 끝난 건 아닐 수 있는데요. 한계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AMD가 앞서 있는데 딱히 성능적으로 차이를 못 찾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벤치마킹 숫자로 보면은 AMD가 되게 좋게 나타나는데 써보니까 차이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벌써 여기서 극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된 거예요. 둘 다 그 갈 때까지 갔고 아주 미세한 싸움인 거죠. 자존심 싸움이 기술은 기술인데요. 무시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근데 성능은 여기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보니까 어때요? 인텔은 그 윈텔 진영이라고 해서 윈도우하고 인텔이 아주 이렇게 그런 카르텔처럼 윈도우즈 플러스 윈도우즈 오퍼레이팅 시스템 플러스 인텔 CPU 칩 해가지고 윈텔이라는 진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그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계속 가고 있어서 인텔이 아직은 잘 이제 시장에서 잘 통합니다. 근데 이제 AMD 쪽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작년만 해도 그 컴덱스에서 발표할 때 이 AMD 쪽에서 되게 이제 좋아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이 호스트와 타겟의 위상, 요거는 잘 정리해 두시고, 이 인터페이스 방법, 다운로드나 업로드 방법, 이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